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 사냥꾼입니다. 지난번 스튜디오 드래곤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말을 조금 더 빠르고 방송 톤으로 하라고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영상이 길어지면 지루해지기 때문에 기업 분석 한 개 영상을 두 개로 쪼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 주신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다뤄볼 기업은 신한금융지주입니다. 신한은행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신한은행을 포함하는 신한그룹의 지주회사인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신한금융지주는 총 2화로 나누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 두 회 중 첫 번째 시간에는 회사의 개요 및 업계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글씨로만 봤을 때 반을 잘못 나눈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준비하다 보니 회사의 개요 및 업계의 현황에 적지 않은 자료가 들어간 관계로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발췌한 신한지주 주가 차트입니다. 과거 11년도에 최고점 55,500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점은 근본 코로나19 사태 때 21,850원까지 내려갔었네요. 고점 대비 60% 가까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를 과연 매수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인지 아니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당장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한 영상인지는 마지막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신한지주의 시가총액은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약 17조 5천억 원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PER이 약 5배라는 점인데요. PER이라는 게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신한지주가 33,9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가격을 가정할 때 이 신한지주가 벌어들이는 당기 순이익이 5년 정도면 시가총액만큼 벌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주가 대비 이익이 좋다는 뜻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 PER이 약 13에서 15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이니 금융주가 왜 저 PR이다 저 PR이다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한지주의 개요를 알기 위해 연결된 회사들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신한은행부터 시작해서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최근에 자회사로 편입된 오렌지라이프 등 주주분들께서도 익숙한 회사들이 모두 신한지주의 종속회사로 편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종속 기업은 바로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을 살펴보면 국내 최우량 상업은행으로 총 자산이 약 500조에 해당하고 자본이 27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산이 500조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엄청난 사이즈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의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원 가운데를 보시면 신한금융지주는 GIB, GMS, WM, 부동산, 퇴직연금, 디지털, 글로벌 이렇게 총 6개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에 원 가장 밖에 있는 기업들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GIB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GMS는 글로벌 마켓 앤 시큐리티스, WM은 웰스 매니지먼트의 약자임을 밝히고 갑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더 벙커에서 발간된 자료로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2월 기준 세계 500대 은행 순위 중 신한지주는 약 63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 대상 회사의 변동 내용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오렌지 라이프 생명보험, 신한 AI, 신한 베트남 파이낸스 등 여러 기업들의 지분율을 취득하여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신한 베트남 파이낸스입니다. 외국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세력을 확장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면 고객 확보로 인해 이익 증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며 영문으로는 신한 파이낸셜 그룹 코퍼레이티드 리미티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일은 2001년 9월 1일이고 19년 정도가 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신한금융지주 재무제표에는 19번째 재무제표를 뜻하는 19기가 표시될 거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증권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비엔 피파리바 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 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네요. 2001년 9월에 주식을 KRX에 상장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룹의 당기 순이익과 총 자산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우선 위에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시면 2001년도 2210억 원이었던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2019년 기준 3조 4천억 원으로 19년간 약 15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의 총 자산은 2001년 기준 56.3조였으나 2019년 기준 552조로 약 10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더불어 연도 아래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신한 파이낸스 카자흐스탄 개설, 2015년도 인도네시아 BMEN CMB 인수, 2016년도 인도네시아 마킨타 증권 인수, 2017년도엔 베트남 PVFC 인수, 2019년도에는 오렌지 라이프 인수 등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초석을 2014년부터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종속 회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은행업을 보시죠. 신한은행은 1897년 설립된 한성은행과 1906년에 설립된 동일은행의 신설합병으로 설립되었고 당시 상호는 조흥은행이었습니다. 2006년에 조흥은행은 신한은행을 흡수합병하였고 상호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합니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1985년도에 신용카드업 등의 목적으로 익스프레스 크레딧 카드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88년도엔 금성 팩토리 주식회사를, 98년도에는 LG 할부 금융회사를 각각 흡수합병하여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구 신한카드로부터 양도를 받고 현재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경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깔아야 하는 어플 및 주식에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회사로서 73년도에 설립되었고 효성증권 주식회사로 시작하였습니다. 83년도에 쌍용그룹에 인수되면서 쌍용투자증권으로 상호 변경을 하였고 99년도에는 다시 H&Q 아시아 퍼시픽에 의해 인수되면서 상호를 굿모닝 증권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굿모닝 증권이 신한은행과 합병하면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업의 경우 오렌지 라이프 생명보험은 네덜란드 생명보험 주식회사 한국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19년 2월, 즉 작년이죠.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개의 금융 관련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신한금융지주는 안정적인 당기순이익 성장을 이룩하여 2019년 기준 9.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소폭 오른 9.55%를 예상하고 있네요. 또한 일전에 말했듯이 다변화를 통한 수익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전사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한지주에서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으며 이는 경쟁 회사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금리가 새로운 뉴노멀이 된 요즘 비은행의 그룹사 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어찌 보면 지주 회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전문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AAA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원리금 지급 능력이 최상급심을 나타내는 뜻이며 우리가 해당 은행에 예적금을 맡겼을 때 속된 말로 돈 떼일 일이 극히 낮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으로 2001년 라응진 회장을 시작으로 현재 약 3년간 조용병 회장이 신한지주를 이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이번 2019년 말 기사에 따르면 연임이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2023년까지 조용병 회장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동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이 단일 그룹 중 최대 지분율인 9.92%를 소유하고 있고 BNP 파리바 그룹에서 약 그 다음을 잇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한지주는 제일교포가 세운 은행으로 한국 최초의 순수 민간 자본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교포의 막강한 영향력이 아직도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개인별 5% 미만의 제일교포드 주주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약 17%에 육박하는 세력을 만들어 대표 한 사람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분 공시를 해야 하는 5% 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까지 이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제일교포의 영향력을 일부 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권고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한지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제일교포의 전체 자본 비중은 다소 줄었다는 것은 지배 구조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본 변동 사항에 보시면 2019년 5월에 유상증자, 2020년 1월 28일에 주식 교환 등이 적혀 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오렌지 라이프 자회사 편입을 위한 유상증자 및 주식 교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도의 배당 성향을 보면 약 25% 정도가 된다고 확인이 됩니다. 이는 회사가 만약 당기 순이익으로 1,000원을 벌어들이면 거기에 25%인 250원을 주주들 배당금에 쓰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JP모건과 같은 해외 IB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약 4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지주도 그에 걸맞게 배당을 올리라는 주주들의 요청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조치할지는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5%의 배당 성향을 가진 신한주주의 현재 배당 수익률은 약 4%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19년 말에 작성된 내용으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33,000원 주가 대비 현금 배당을 약 1,9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배당 수익률은 약 5.7%가 된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개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주주 중 65.8%가 외국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IMF 이후 외국 자본이 헐값으로 우리나라 주식들을 사들인 결과입니다. 주요 주주를 살펴보시면 국민연금공단이 9.92%, 블랙록이 6.13%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제일교포 소액 주주들이 힘을 규합해 약 17% 정도가 된다고 하니 제일교포의 영향력을 주주 단일 그룹 중 최고라고 하는 이유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는 2015년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좌측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그룹 총 자산 중에 글로벌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로 10%가 안 되는 수치이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한 예로 현재 신한은행은 베트남 외국계 은행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한은행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보험 등 여러 종속회사들 또한 신한은행 점유율에 힘입어 공격적인 확장을 타 경쟁 기업보다 쉽게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될 것입니다. 요즘 카카오뱅크가 이슈입니다. 곧 IPO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장외 가격으로는 약 40조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증시 전문가들은 카카오뱅크의 몸값은 20조가 적정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한은행이 아닌 신한지주의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약 17조입니다. 신한지주보다 현금 흐름 및 순이익은 훨씬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몸값이 높게 책정되었을까요? 바로 카카오톡을 등에 입은 확장력 때문일 것입니다. 핀테크를 통한 카카오뱅크의 확장력은 가히 놀라운 속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기타 시중은행이 카카오뱅크의 등장으로 수익률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한은행도 기존 사업 모델 혁신을 통해 운용의 효율성과 핀테크를 수용하는 정책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혁명을 위한 유수 기업들과의 제휴도 이뤄내고 있는데 그 제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좌측 하단의 메신저 플랫폼인 카카오톡 및 라인,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핀테크로 유명한 토스, 뱅크샐러드와의 제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개요 및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한금융지주의 주요 종속 회사인 은행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업이라는 것은 고객들이 갖고 온 돈을 갖고 기업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고 그 대출이자와 예적금이자에서 발생하는 차익으로, 즉 예대 마진으로 이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예대 마진을 주요 요소로 고려할 뿐만 아니라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님, 즉 순이자 마진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금리의 기조 및 세계 경제가 불황의 길을 걷고 있어 님의 하락 및 대출 성장세 등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수익도 6년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자 정부에서는 개인들의 대출 한도를 점차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은행의 성장성에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 은행 간의 경쟁에서 은행 핀테크와의 경쟁이 시작될 것이며,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 속에서 투자 및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회사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듯 일정 요건을 갖춘 이에게 카드를 발급해주고, 가맹점에서는 카드를 자유로이 긁을 수 있게 하며 가맹점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내수 사업으로 카드의 주체인 개인은 경기가 나빠지면 자연스레 지갑을 닫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의 편리성 덕분에 현금 사용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그에 반해 카드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은 플러스 요소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와 구독자분들이 아는 카드사 이름을 대보라고 한다면 각각 최소 5개 이상은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현재 카드 시장은 포화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거기에 신생아수 감소와 인구 절벽으로 인해 카드 가입 가능 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업 산업의 특성입니다. 만약 기업이 회사를 운용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회사채를 발행하여 그것을 사줄 사람을 찾습니다.
대개의 경우 기관 투자자 또는 개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운용에 필요한 자본을 획득할 수 있고 투자자인 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는 그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붙여서 후에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미국에는 로빈후드가 있다면 한국에는 동학개미 운동이 있듯이 정부의 주택시장 옥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단기간에 폭등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자사 HTS 또는 MTS를 통해 매수 매도를 하는 개인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더 나아가 펀드 가입 및 자산 관리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여러 증권사들이 주식 거래 수수료를 최하로 내리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 구조를 단순히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에서 벗어나 IB, 자산관리 등으로 다변화시키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입니다. 그들은 기존 전통은행인 은행 및 금융투자자와 경쟁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입할 것이며 기존 은행들은 그러한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챌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보험업의 산업 특성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은 혹여나 모를 사고 및 목돈이 나갈 것을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 제공하고 향후에 있을 상황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률은 위험률 차익, 이자율 차익, 사업비 차익을 통해서 창출됩니다. 최근 들어 생명보험 또한 핀테크 기업들의 진출 사업으로 노려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은 더욱더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한금융지주의 개요 및 업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한지주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종속회사가 너무 많고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다룬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신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회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참,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